이 이름은 아이가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나는 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 탐험합니다. 그 탐험의 과정이 어떤 날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때로 힘겹고, 그 어느 날은 아이와 내가 외딴 섬에 갇힌 것만 같죠. 아이의 친구도, 선생님도, 어린이집도 모두 나에게만 속한 아이의 오늘이 정말 괜찮은 걸까 고민합니다. 여기 당신의 고민을 알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육아 모두를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운영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위한 평가 컨설팅과 상담, 고양형 중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보육 사각지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구 대여,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부모됨을 만들어가는 교육과 상담,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 놀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곳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입니다. 이번 조부모 교육 시간에는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생활습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손자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조부모님께서 기억할 점을 알아본 뒤 실제 생활습관 지도 방법을 사례를 들어 살펴본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습관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 배변, 수면, 씻기, 인사하기와 같은 예절 등이 있습니다. 손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면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아기 발달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 2세인 영아기에는 어떤 부분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영아기 발달 특성의 핵심은 신뢰감과 안정된 애착 형성, 자율성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된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보살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손자녀가 마음껏 탐색하며 탐색의 즐거움을 느끼면 기를 수 있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의 핵심은 자율성, 주도성, 스스로 시도 느끼는 성취감입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의 핵심을 기르기 위해 조부모는 손자녀의 탐색과 도전을 격려하고 스스로 해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겉옷의 단추를 채우려고 시도할 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시고, 단추를 엇갈려 채우더라도 단추를 끼우기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끼웠네 라고 격려해 줍니다. 또한 손자녀가 단추를 엇갈려 끼운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 단추 구멍이 하나 남아있어서 옷이 불편하구나, 어디를 다시 껴야 할까? 라고 물으며 스스로 틀린 부분을 찾고 해결하며 성취감을 기르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렇다면 손자녀의 생활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기억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는 손자녀가 조부모의 행동과 말을 예측할 수 있어 생활습관을 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며 먹었는데 오늘은 앉아서 먹자고 하면 어제와 오늘 달라진 차이를 손자녀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생활습관을 들이려면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돕는 것입니다. 즉, 손자녀가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 그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격려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자녀의 발달 단계와 습관 형성의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손자녀가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배변 습관은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수면 습관은 신생아 때부터 발달에 맞게 단계적으로 습관을 들이고 손 씻기와 목욕하기는 씻기에 관심을 갖고 씻으려고 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생활 습관 중 5가지 예를 들어 손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며 노는 손자녀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생활 습관 지도를 할 때 기억할 점을 떠올리며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먹으면 응가가 잘 나오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져. 어떤 모양을 먹어볼까? 세모 모양을 먹어볼까? 라며 음식에 관심을 갖도록 말해줍니다. 또 그만 먹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는 손자녀에게는 이제 그만 먹고 싶구나. 그럼 맘마 안녕 하고 말해볼까?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손자녀는 음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밥을 그만 먹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손자녀가 씻어야 하는 경우에 더러워서 씻어야 해, 씻고 놀아보다 빨리 놀고 싶구나. 그런데 밖에서 놀고 와서 세균이 있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으니 뽀득뽀득 씻으러 가자. 와 같이 씻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 내 몸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손자녀와 미리 자기 전에 그림책 2권 보기, 자기 전에 동화 1개 듣기 등의 수면 의식을 정해서 한 뒤 우리 책 2권 읽고 난 뒤에는 뭘 해야 하지? 라고 묻거나 손자녀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주며 토끼 인형도 졸려서 하품을 하나 봐. 토끼야 같이 자자. 라고 하며 토끼 인형과 함께 자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할 때는 얼굴이 쏙 나왔네. 손은 어디로 나올까? 라고 격려하고 옷이 손자녀 뜻대로 안 입혀져서 속상한 경우에는 옷이 잘 안 입혀져서 속상했구나. 잘 입을 수 있도록 잡아줄게 라고 하며 옷 입기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면 조부모님과 신뢰감도 형성하게 됩니다. 손자녀에게 인사하는 걸 알려주고 싶을 때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손자녀가 인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조부모님께서 이웃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손자녀는 자연스럽게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경험이 쌓여 손자녀도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지호의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네 라며 칭찬을 해주면 손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의 요점을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생활습관을 지도하며 이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 스스로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정을 담아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며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놀이지도서와 함께하는 조부모 교육, 손자녀의 생활습관 지도편을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복한 아이 세상을 위해 양육자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